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가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덕연구단지는 조성된 지 40년 됐는데요. 이 대덕 특구로 지정된 전체 면적이 한 6,800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이 가운데 녹지 면적이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구 내에 있는 연구단지의 이 토지 이용 비효율성 문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 용지라든지 산업 용지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연구소는 땅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마다 좀 특징이 있겠지만 아무튼 소규모 랩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분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설치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시설이나 조직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사실 빈번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대덕특구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좀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연구단지에서 개발된 고급 기술을 산업화와 연결시키려면 결국 기업체 유치가 절실하고요. 그러려면은 산업용지가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점 때문에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어떻게 보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손잡고 각종 연구소나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데도 좀 적절한 땅이 필요해서 대전시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연구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부지에 대해서 좀 새롭게 활용할 땅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지금 보관인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아파트 관련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지요? 네, 사실 아파트 관리가 주민들이 좀 무관심하는 가운데 보면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따라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민관 합동 감사를 벌였는데 14건의 비리 사례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유성구 학화동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엘리베이터 수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공사비를 원래 장기 수선 충당 계획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비로 충당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또 공사 용역 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은 했지만은 회사의 어떤 연한이라든지 설립 연한이라든지 보험 가입 여부 이런 것을 너무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가 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들도 있죠. 네,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200만 원이 넘는 공사는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 특정 업체에 주려는 것인지 하자보수 공사를 3건으로 나누어서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이 됐습니다. 대전시는 아무튼 해당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구 증서를 위한 육자협의체가 20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구 증서를 위한 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발걸음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는 20일까지 권선택 시장과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또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위원장 여기에 민간 전문가 3명이 참여하는 육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 첫 회의를 열어서요. 협의체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육자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부연해 주시죠. 네, 우선 협의체는 선거구 증설의 어떤 입법화 전략이라든지 여론 확산의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게 되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민관정이 같이 하는 이 범시민 대책기구도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대전의 선거구는 6개인데요. 인구가 30만 명이나 적은 울산하고도 이 6곳으로 갔고 또 6만 명이나 적은 광주 같은 경우는 8곳이다 보니까 어떤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요.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한 비율 그러니까 3대 1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대전이 지금 한 곳이 증설이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아까 최소한 선거구 1개는 늘어나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런 논리에 앞서서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어떤 지역적 파워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이런 총선의 게임 룰을 정할 정치개혁 특위가 곧 이제 확정이 될 것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장우 의원하고 김태흠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또 새정치연합에서는 박범계 의원하고 이 충북의 노영민 의원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국회 정개특위에 20명으로 구성되다 보니까요. 과연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갈 것이냐가 지금 소미의 관심사고 또 여기에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다 좀 동의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오늘 내일 결정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정치권하고 지역민들이 이번만큼은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금산의 우라늄 광산 개발에 제동이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산 개발권자가 충남도를 상대로 우라늄 채광 계획 불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금산의 우라늄 광산 개발은 원천적으로 우선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우라늄이라는 게 일단 개발에 들어가면 금산의 그 청정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 이걸 우려하는 분들이 또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충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피복 환경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지하수 오염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생활 환경과 건강 등의 불이익이 크다 해서 우선 불인가 처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네, 그렇죠.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1일 날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제 이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요. 오세은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부적격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단체들 이 주장을 보면요. 오 이사장 후보 같은 경우는 공직 후보로서 이 부적절하게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의회에 참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전시 의회 이 지금 청문회에 들어간 의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지난 11일 끝난 다음에 대략 의견을 들어봤더니만은 3대 3으로 지금 갈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과시켜 주자는 얘기도 있지만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위원장이 어떤 결정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대전 시민사회 단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입장을 내놓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봤는데 오늘 지금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충청권 의원이 4명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김태흠, 이장우 의원이, 그리고 야당에서는 노영민,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야 동수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형평성, 지역 안배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지금 4명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전이 오늘 예술의 전당 관장에 오병권 씨가 내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병권 씨는 전 서울시향 위원으로 있었는데 이제 대전시 예술의 전당 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대전 시티즌 홈경기 개막전에서도 0대2로 광주한테 깨졌다 이런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슈팅이 4개 그쳤다 해서 좀 걱정입니다. 네, 이 광주 FC는 사실 작년이죠. 작년 말에 대전 시티즌하고 같이 K리그에 올라갔는데 결국은
광주한테도 졌다는 얘기입니다. 윤종수 대전 교구 신부님이 선종하셨다는 소식도 있네요.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68인데 이분은 대전 쪽에서 사제스품 받고 대흥동 성당, 괴종동 성당 이런 데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 22대 회장 박희원 회장이 취임을 한 뉴스도 오늘 사진 뉴스와 함께 올라와 있네요. 오늘 대체적으로 지금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 공판 얘기가 각 신문의 헤드라인과 함께 2면, 3면에다가 해설 기사가 많이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주목을 받고 있는데 포럼 성격이 유무죄를 가를 듯하다. 이게 큰 틀에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 유죄다 판단하면은 사실 형량이 높을 것 같고요. 이건 정치활동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면은 무죄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엊그제 뿌리공원을 찾았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금 광복 70주년이죠. 독립기념관에 새 이사를 선임했는데요. 일본인 출신 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이사로 들어가 있고요. 인요한 소장, 이분도 외국인이죠. 외국인 출신이죠. 지금 세브란스 병원 진료 소장인데 인요한 씨도 소장도 함께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양성을 갖추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국에 맞섰던 간디를 기려서 영국 국회가 의회 광장에다가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세계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싶으네요. 설령 나하고 맞섰다 하더라도 훌륭하면은 결국은 이런 또 영국에 또 어떻게 보면 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서울시 교육청이요. 학교 촌지를 신고할 때는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주겠다.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3만 원 이하 간소한 선물은 대신 허용을 한다. 이런 뉴스도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